요즘 케이팝 이야기하면 이제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꼭 나오잖아요. 주가는 흔들리고 위기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죠. 오늘 이 위기라는 커튼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딱 요즘 시장 분위기입니다. 주요 엔터사들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말까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K-팝의 황금기 진짜 끝난 건가? 하고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플랫폼의 진화와 IP 다각화로 풀어내는지,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이걸 다 보고 나면 지금의 위기가 왜 오히려 엄청난 기회인지 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위기에 직면한 K-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퍼진 이 불안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아니면 K-팝의 근본적인 힘, 그 펀더멘탈까지 흔들고 있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K-팝은 이상하게 위기 때마다 더 크게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의 진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판을 어떻게 깔아줬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2020년 팬데믹 때 기억나세요? 모든 공연이 멈췄을 때 K-팝은 온라인 팬덤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겪는 이 위기가 K-팝을 글로벌 OTT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무대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옛날 모델은 어땠나요? 그냥 오프라인 티켓 팔고 현장에서 굿즈 파는 게 거의 전부였죠. 근데 이 진화된 모델 좀 보세요. 여기에 뭐가 붙었죠? 전 세계로 송출되는 OTT 중계권, 온라인 굿즈 판매, 그리고 굵직한 브랜드 스폰서십까지. 관객 수는 이제 몇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되는 거고 한 도시에서 하던 투어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셈이죠. 이건 뭐 콘서트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일까요? 아니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넷플릭스랑 독점 라이브 중계 계약을 했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로 추정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00억 원입니다. 400억. 딱 한 번의 공연으로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공연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연 하나가 전 세계를 상대로 파는 미디어 상품이 되는 겁니다. 라이브로 한번 보고 나중에 VOD로 또 보고 심지어는 비하인드를 담은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어져서 이 아티스트라는 IP의 가치를 정말 끝까지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무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 위에서 뛰는 선수들, 즉 아티스트는 어떨까요? 여기서 두 번째 성장 동력이 나옵니다. 바로 IP 포트폴리오, 이걸 아주 다양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옛날처럼 우리 회사엔 누구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슈퍼스타에 기댈 수가 없어요. 이젠 아예 슈퍼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획사들이 정말 똑똑하게 투트랙 전략을 써요. 하나는 이미 검증된 K-팝 성공 공식 있죠? 이걸 그대로 해외에 가져가서 적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캐츠아이처럼 미국에서 미국 멤버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현지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지 이 제이커브 그래프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이커브라는 게 처음에는 좀 더디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빵 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곡선이잖아요. 이걸 좀 보세요. 캐츠아이나 뉴진스 같은 신인 그룹들이 예전 선배들이 몇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성과를 고작 1년, 2년 만에 따라잡고 있어요. 이 성장 속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게 뭐 특정 회사 한두 군데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하이브랑 JYP 성장률 좀 보세요. 와, 이 차세대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지 딱 보이죠. 바로 이게 시스템으로 아티스트를 키워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도 진화했고 아티스트 풀도 탄탄해졌어요.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2024년부터 시작된 여러 외교적인 변화들을 보면 빠르면 2026년쯤에는 중국의 엔터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콘서트 시장 자체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대한 스타디움을 꽉 채울 만한 그런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장은 커졌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죠. 엄청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퍼즐 조각.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미 전 세계 스타디움을 돌면서 그 티켓 파워를 입증한 K-팝 아티스트들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K-팝의 황금기는 정말 끝났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저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되게 상징적이죠? 한쪽에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기적인 리스크들이겠죠.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뭐가 있죠? 굳건한 팬덤 성장세, 달러 강세로 인한 수익 증가 같은 강력한 현실, 바로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워 보이나요? 네, 이 펀더멘털의 힘이 공포를 그냥 가볍게 눌러버리고 있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PE,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지금 엔터 4사의 PE가 전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새로운 무대가 된 플랫폼, 슈퍼스타를 찍어내는 시스템, 그리고 곧 열릴지 모르는 거대한 시장까지.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K-팝의 시대는 끝났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도약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